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설 강의는 합격단 도시개발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다들 포기한다고 그럴 때 6개 중에 4개씩만 맞히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 개발법을 우리 교과서를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합격단 문제를 딱 푸는 겁니다. 딱 풀어봐서 보내고 1번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단 머릿속에 개발구역 지정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그 사유가 5가지.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국가가 사업을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있으면 얘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진다.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국가가 사업 실시하고 문체부장 이 기출문제지 않습니까?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하잖아요. 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 지방공사장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사장은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제한한다라고 해야죠. 이런 문제 정도 되면 간단하게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 틀린 것은 요런 거는 쭉 틀린 거다. 개발 계획을 미리 짜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적 외 지역에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변경도 하고 지정권자가 짜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자 5번에 개발 계획에는 복지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되는 건 맞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이 잘못됐어요. 이런 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 이게 합격단 2달 전에 그 개발법 문제를 풀 때도 얘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가 정상으로 하면 자 개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럼 시행자 정해준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먼저 묶고 개발 계획 짤 수 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짜는 내용 중에서요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그 중에 4가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와요. 그걸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짤 때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 처음부터 내용을 안 담고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찬찬히 넣어도 된다. 개발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 어떤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 그거는 협의 매입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 2가지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순환개발, 그래서 임대주택 순환개발.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알 수 없으니 나중에 넣고 어떤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도 나중에 넣고 그래서 2가지 하고 임대주택 순환개발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보여요.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놈이에요.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시설 설치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지? 그건 나중에 개발구역 안에야 처음부터 계획을 짜지만 요놈은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계획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봐놔야 된다. 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환지 방식 개발계획 짤 때 동의. 우리 요 개발계획 짤 때 지정권자가 짜는 거 아닙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국공유지 다 포함해야 돼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럴 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때 집합건물법에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도 하나로 보고,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로 보는데,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 소유자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받기 전에 동의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은 둘 다 똑같아요.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대요. 얘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돼. 쉽게 말하면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둘 다 이 기출 문제거든요.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되는데, 이놈은 옳은 거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옳은 거는 답이 두 개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되기 전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을 해서 해야 되죠.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동의한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는 행위가 아닌 것은 건축물 건축. 자, 여기서 건축물 건축인데 가설 건축물도 포함해요. 대수선, 용도 변경 전부 허가 받아요. 그 다음에 형상을 바꾸는 것, 토지 분할,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다 허가를 받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겠지만,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습니다.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 받고요. 그래서 정답은 허가 받는 게 아닌 거 올라봐라 하면 4번.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답은 쉬워요. 올바른 거 올리시오가 어렵지요. 개발사업 시행자는 구역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 참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일단 답부터 찾고요.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건 맞아요. 4번,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3분의 1 동의. 자, 조합은 구역 지정해 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지요. 구역이 묶여야 7명 이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 동의받아서 조합을 만드는데,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존재하지도 않은 조합이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틀렸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에 인가받은 2년 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소유자 조합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우선 정해줬는데 구역 지정은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더니 2년이 가도록 사업에 착수 안 한다. 부도 파산 났다. 행정 처분 받았다. 그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자, 이때 답은 4번이 쉬운데,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누가 정해주냐? 구역 지정권자가 정해줘요. 이 중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LH공사, 지방공사도 시행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얘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 정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잔청이들인데, 이때 소유자들,
지주들을 시행자로 정해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교과서에 가로치고 참 요건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지정되려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로서 시행자 될 수 있냐?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수용 방식을 할 때는 국가 땅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면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수용할 때는 뭐라 하냐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으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 등을 정해주면 3분의 2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땅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으면 수용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9월달 이후에 하는 얘기인데 미리 한번 들어놓는 거예요. 답은 뭐 워낙에 쉬운 얘기고. 4번. 자, 7번 문제. 개발사업 시행자를 보면은 틀린 것은 지금 지정권자는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2년 내에 시행자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방식인 경우라도 지자체 LH공사 등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시행자를 지정권자 정해주는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보면 이 개발 사업은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주의할 점은 소유자 조합을 우선으로 정해주고 싶어도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 안 올라오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올라오면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 고집 안 하고 지자체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어요. 1년 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2년이 아니고. 자, 이럴 때 지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와서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또 있잖아요. 요거는 지정하고 난 다음에 딴 놈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개발구역 지정고시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인가해줬더니 2년 내에 공사 착수 안 하거나 부도 파산 나거나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됐을 때 변경 사유. 이거 1년 나와야 돼. 1년이면.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을 공적 주체한테 네가 하라고.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1년이 가도록 우리가 하겠노라 지정 신청 안 올라오니까. 이해하고 변경 사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조합. 옳은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항상 머릿속에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동의를 얻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이때는 국공유지를 다 포함해서 면적의 3분의 2. 이때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당연 조합원. 그래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냐? 꼭 기억할 점, 지정권자한테 간다는 것, 30일 내에 등기해야 조합 성립한다는 것, 그런 거.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옳은 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또는 이렇게 와. 이런 거 참 눈뜨고 당합니다.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있습니다. 동의 철회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한 필지든 1000평짜리 한 필지든 의결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자,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려고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개환,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세 가지 계획, 조합의 임원회 선임, 그 다음에 합병 해산, 조합의 임원회 선임 해임이나 합병 해산, 즉 정개환, 조합 짱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 이 5가지는 대의원에서 절대로 의결하면 안 돼요. 총회에서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관의 변경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조합의 감사는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자, 조합의 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조합장 이사감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이 되니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여야 하거든. 따라서 이 조합장 이사감사가 되려면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었을 때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맞다. 옳은 거 골라봐라. 조합. 자, 9번 조합의 임원으로 틀린 것은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자.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친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대의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서만 해야죠.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요. 자,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조합장, 여기 있네요. 조합장 조합장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감사. 답은 5번. 개발사업 시행, 옳지 않은 것. 여기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이고 나머지 대지로서 효용을 정지시킨다. 공시설을 정비한다. 쭉 나오면 환지. 대지로서 효용 정진, 이건 환지.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고 4번이 잘못됐죠. 11번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옳은 거 이게 28회 때 시험 나온 것 같아요. 옳은 건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잠깐만요. 그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이 안 될 때 수용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유명한 이 법 적용. 요거 이제 지금 영상으로 보지만 이 법이 무슨 법인지 뭘 줄이는지 아직도 못 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라.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럼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지요. 그래서 매입을 하다가 매입이 안 되면 이 땅은 안 파네. 그 땅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누구 세부적인 목록 작성해서 고시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협의 매입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그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이렇게 됐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넘지 않도록, 이런 거는 깔끔하게 외워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률도 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 자,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것은 같은 문제를 올바르게 틀리게 자꾸 써먹어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조합은 어차피 환지 방식만 하니까 수용이 안 돼요.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수용할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취법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고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이때부터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세부 목록을 작성하면, 세무고시를 하면. 그래서 이 땅의 소재지, 지번, 지목, 땅 주인 누구냐, 그 세부 목록 고시하는 순간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잘못됐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이게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 그 다음에 시행자가 이주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은 지문을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실전에서도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13번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거는 틀려버리면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그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돈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이 땅값의 일부를 안 받을 테니 공사 끝나서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돌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시행자는 현금 대신에 채권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땅을 사는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발행할 때는 자기 스스로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기명으로 발행하고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마라. 꼭 명심할 점은 소유자 민간 업체들이 수용할 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얘는 양도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채권의 원부를 바꾸고 채권을 바꿔놓으면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옳은 건데 타인에게 기증하지 못한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무기명이 아니고 얘는 땅 주인이 표시되어야 돼. 기명식.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돈을 빌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업 보증받는 거 맞다. 그 다음에 또 발행 규모는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넘지 않아요. 이런 정도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풀어야 되는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훈련 자꾸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옳은 거 정답은 4번. 14번 원형지. 여러분 원형지 쪽에는 이게 포인트만 좀 잘 보면 되는데 개발구역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땅 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비 막 돈이 엄청 드니까 이 조성된 땅 공급받으려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고 기업에서 공장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원형지 제도가 원상태 개발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원상태 그대로 땅을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기반시설만 갖춰줄 테니 와서 막 이렇게 국가기관, 지자체 막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는데 원형지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다가 줄 때는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요. 근데 원형지를 학교 지을게, 기업에서 공장 지을게 그러면 워낙 저렴하니까 경쟁을 붙여요. 저렴하니까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없는데 원형지를 저렴하게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받아놓고 땅값 막 뛰면 팔아먹는 걸 막으려고 원형지 공급받은 학교 짓고 공장 지을 주체는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지나야 팔 수 있고 공급받아서 공사를 다 했다. 대학 캠퍼스 공사 완료일부터 5년 지나야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국가 지자체는 관계없어요. 자, 틀린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띠리띠리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원형지 맞습니다.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로 하고. 자, 3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다. 자, 국가나 자치단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학교 짓거나 공장 짓겠다 해놓고 팔아먹는 걸 막기 위한 목적. 3번 틀렸다. 뭐 나머지는 뭐 쉬운 얘기들이고. 15번 조성토지 공급. 자,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 범위 안에서 자, 이때 조성토지 공급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 저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형지를 공급했다 쳐요. 그럼 나머지 땅들은 매입을 해서 불도저 다 밀고 시설 다 갖추어서 이 조성된 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 입찰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조성된 땅을 팔 때 3택지 1공장, 그래서 국민주택지로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 공급하거나, 330 이하의 단독주택지거나 3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원형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공장부지가 너무 비싸지면 안 되니까 3택지 1공장, 요 넷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조성된 땅을 줄 때는 추첨을 해요. 추첨. 그 다음에 학교 짓거나, 이때는 기반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거든요. 학교 짓거나 시청 청사 짓거나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사람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데, 단독 주택지 330 이하 조성토지 추첨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에다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공용지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면 추첨을 해야죠. 추첨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도시를 만들 때 소방서 용지, 그 다음에 구청 청사 용지, 이렇게 공공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 수의계약을 한다. 공공용지로 지자체나 또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청사 지을 땅이 예를 들어서 20필지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공급하기로 했는데 예상하는 것은 20군데서 올 줄 알았는데 30군데서 온 거야,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그럼 경쟁 붙이는 거야. 이제 추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추첨.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용지를. 근데 공급 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추첨을 해야 돼요, 추첨. 그러면 추첨한다는 거. 16번 개발법상 동의자 수 산정, 이런 것들은 틀린 건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 토지 면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하라.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 시 1년 내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위법부당하다, 또는 국가가 공공사업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국공유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하는 소유자 및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환지 방식으로도 소유자 조합을 고집 안 한다고요. 이게 지금 잘 안 해오는 부분인데 한번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짠다. 아까 개발계획을 짤 때 지정권자가 짜는데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1분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땐 동의 아예 안 받고, 그럼 조합이 한다 그러면 동의 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만 나오면 안 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도 나와야 되지. 야가 잘못됐죠. 그 다음 조합 설립인가 수용할 때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요거는 1번 지문은 몰라도 2번 지문은 우리가 개발계획 짤 때 동의니까 좀만 신경 쓰면 맞출 수 있어요. 틀렸다는 걸. 17번 우리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토지 부담률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안에 도로부지, 공공용지가 필요한데 공공용지 얼마나 부담하느냐.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하지 마라. 근데 예외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60% 넘을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령이에요, 요령. 토지 부담률 구하라 그러면 가로치고 지정권자가 정했다, 3분의 2 이상 동의했다 이런 말이 없거든. 그러면 토지 부담률은 얘네들은 무조건 틀리잖아요. 50% 초과하는 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인데, 토지 부담률 구할 때는 꼭 머릿속에 전체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에다가 항상 보류지 면적을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전체 면적의 보류지, 부분 본자. 여기다가 똑같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면적하고 시행자 가진 땅을 빼요. 2만. 똑같이 2만을.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전체 면적이 10만 분의 보류지가 2만이고 보류지가 6만이다. 그러면 10만 빼기 2만, 6만 빼기 2만이니까 곱하기 100은 이따 해줄 거고, 그럼 8만 분의 4만이자 4만. 그럼 여기에 4만이 8만의 절반. 5, 8이 40아니고. 그러니까 50%다. 그래서 꼭 외울 점은 이게 이제 예전에 처음 나온 거. 전체 면적이 분모로 가요. 10만. 그리고 항상 보류지를 잡아놔 이렇게. 공통적으로 시행자에게 들어간 땅, 시행자 가진 땅 이걸 빼면 돼요. 나머지 나오면 채비 찍고 뭐고 나면 다 그건 허방이고. 그래서 일단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산하더라도 50% 넘는 건 다 빼고 답을 찾아야 돼요. 다시 토지 부담률 구하시오. 그러면 자 떠들어 보는 거예요. 분모에다가 전체 면적, 분자에다가 보류지 면적 빼기 공통으로 요 면적 빼기 이렇게. 전체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요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하는 효과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사용 수익해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처분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물권 변동 다 틀려요. 환지 예정지는 예정받은 땅에 가서 내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 처분권 취득은 못해요. 물권 변동 전혀 관계없어요. 단 채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사용 수익해 할 뿐 아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1번 지문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1번 지문은 오히려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하다. 환지 예정지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내 땅이 될 땅이니까 공사 끝났으니 예정해 줄게. 미리 가서 사용 수익을 환지 처분하는 날까지 미리 사용 수익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요 땅 가졌는데 예를 들어 여기 가진 사람이 옆에 부분을 예정받았다.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예정지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1번. 그리고 옛날 땅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발행. 무기명. 그래서 이 놈은 짧게는 5년 내지 10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일은. 그래서 틀린 거는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10년 내에 이러면 안 돼요. 5년 내지 10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소멸시효 원금 5년, 공법이니까 이자 2년, 이자니까 며느리세 보낸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1번 틀렸죠. 19번 환지계획 청산금. 옳은 것은 청산금 옳은 거네요.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을 제외할 수 없다. 있습니다. 청산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전부 환지에 부지정할 때에 땅 주인이 땅값 가지고 가버리면 그 땅에 임차권자 등의 피해를 주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서 정하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그 다음에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적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할 때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돼요. 자, 오늘 3월 1일 날 환지처분 하게 되면 요때 결정하고 주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것은 다음 날부터.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결정하고 다음 날부터 확정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우리 제11주차 도시개발법 합격단 문제인데 여러분 드디어 우리 합격단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 돌아가요. 그러면 냈던 유사한 문제를 냈는데 또 계속 틀리고 또 계속 틀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꼭 교과서 찾아서 읽어서 확인을 하시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25분 시간 딱 돼서 맞춰서 딱 풀고 딱 보내버려야 되지. 다 찾아서 그렇게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100점 맞아서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시간 딱 재서 풀어보고 틀린 부분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합격단 문제 한 지문이 어떤 시험장 가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